여러분,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지난 영상 기억하시죠? 미국 이란 전쟁 2주 휴전, 한국이 피해자인 진짜 이유. 거기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 전쟁 이후 한국 투자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섹터별 분석 들고 오겠다고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딱 한 줄로 요약하면 한국은 총 한 발도 쏘지 않았는데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이 됐습니다. CSIS, 미국 최고 싱크탱크가 직접 지목했어요.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이 비전투 국가 중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나라라고요. 지난 영상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올려뒀으니까 꼭 보고 오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뚠코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방산주만 오른다? 틀렸습니다. 진짜 돈의 흐름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넓습니다. 오늘은 이 전쟁이 만들어낸 구조적 수혜 섹터 3가지를 팩트 기반으로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3가지 섹터는 조선, 원자력, 광통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선입니다. 이 섹터를 이해하려면 딱 하나의 연결고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선박이 필요하다. 이게 전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순히 원유 공급이 끊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다니던 항로가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새 루트를 써야 합니다. 기존 루트보다 2배 이상 긴 이 새로운 항로를 운항하려면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합니다. 기존 유조선과 LNG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LNG 운반선 발주량은 약 50척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전망치는 100척입니다. 딱 2배예요. 그리고 이 고부가 가치 LNG선 시장, 한국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이른바 조선 빅3의 합산 수주 잔고는 2025년 3분기 기준 약 135조 원입니다. 지금 당장 발주가 한 건도 없어도 3년에서 4년치 일감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를 233억 달러, 한화 34조 원으로 잡았는데 이건 전년 대비 29% 올린 수치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번 전쟁을 보면서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요. 방산 함정 수주까지 더해지면 조선업의 수혜는 단순 화물선 발주 이상으로 넓어집니다. 조선업은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수요가 폭발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 섹터입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입니다. 이 섹터의 핵심 논리는 딱 한 문장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날수록 에너지 자립이 절박해진다. 생각해보세요. 석유와 LNG를 사올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국 정부는 자국 땅 안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의존하고 석탄은 탄소 규제를 받습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하나, 원자력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2025년 6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4천억 코로나,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무려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이에요. 두산 에너지빌리티는 이 프로젝트에서 주기기 공급 계약만 5조 6천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계약서 안에 테멜린 지역 원전 2기 추가 건설에 대한 한수원 우선 협상권이 포함돼 있어요. 체코 한 해로 끝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폴란드,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원전 수출 파이프라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시대에 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는 그 기술 자체가 외교적 자산이 됩니다. 밸류체인을 짚어드리면 한수원이 EPC 총괄을 하고 두산 에너지빌리티가 주기기, 한전기술이 설계, BHI 같은 중소부품사들이 줄줄이 연결돼 있습니다. 중장기로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수요까지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광통신입니다. 이 섹터는 앞에 두 개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중동 전쟁과 직접 연결된 테마라기보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는 와중에도 절대 투자를 멈추지 않는 분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탄 섹터입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 경쟁을 벌이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하는 초고속 광 케이블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나도 유가가 올라도 AI 인프라 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 대한광통신은 올해 미국 AI 및 XR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864심 초고밀도 광 케이블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64심이 어느 정도냐면 현존하는 광 케이블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데이터 전송 용량입니다. 수주 소식 이후 주가는 단기간에 270%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일환으로 약 2,900억 원을 전송망 고도화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인프라 투자와 민간의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동시에 커지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섹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조선은 호르무즈 봉쇄가 만들어낸 항로 재편과 LNG선 발주 폭발의 직접 수혜입니다. 원자력은 에너지 자립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만들어낸 구조적 수혜입니다. 광통신은 전쟁과 상관없이 AI 인프라 수요가 밀어올리는 테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뚠코가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배경과 논리로 이 섹터들이 주목받는지, 그 경제 원리와 팩트를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 직접 공부하고 본인의 책임 아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뚠코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